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휴림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터 일단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이 6%밖에 안 됩니다. 6.61%입니다. 자, 기업 자체에서 최대 주주 방어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자,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얘네 이름만 로봇이지 지금 피지컬 AI 관련돼서 수혜를 보는 뭐 액추에이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연관이 없습니다. 자, 공급 체결된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자, 글씨를 좀 키워서. 자,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휴대폰 판매점용 서비스 로봇 개발. 자, 계약 금액도 9억밖에 안 됩니다. 계약 상대방은 베이징 링크선 테크놀로지. 자, 회사의 관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5% 이상 주주. 자, 근데 뭐 주요 주주에 없습니다. 빠졌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공시를 보게 되면 11월 10일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자, 변동 사유, 보유 주식 전량 매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냐? 엣지 파운드리 주식회사. 자, 여기는 기존부터 세력놀이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력놀이라기보다는 세력주 기웃거리는. 자, 그래서 처분 단가가 얼마인가를 봤는데, 자, 5,919원입니다. 자, 지금 슈림 로봇이 하한가를 갔는데도 15,280원이죠. 자, 그래서 뭐 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력이라고 머리 꼭대기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세력도 여러 주체가 있기 마련이고요. 자금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한 주체가 최고점까지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에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자회사 EQ셀의 상장 폐지에 따라서 재무 리스크가 생겼고요. EQ셀을 인수할 때 투자했던 자금 수백억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급 부사채 그리고 유중으로 최대 주주를 변경하고 인수나 철회 뉴스를 거듭합니다. 그렇게 해서 테마를 결합시키고요. 그 다음에 물량을 정리하는 패턴을 과거부터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에 인수된다는 소문이 있던 게 3에서 4년 전쯤일 텐데 패턴이 일정하죠. 행장사의 껍데기, 즉 명목상 사업 내용을 갖고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고요.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인 수권 부사채, 유상증자 요걸로 지분을 확보한 뒤에 인수합병 추진 요걸로 기대감 막대하게 올리고 물량 털고 철회 그 다음 재추진으로 다시 기대감 반영시키고 물량 털고 철회 로봇이나 2차전지, AI 그때그때마다 갈아타면서 그 짓거리 하는 게 슈림 로봇이고요. 최대 주주와 관계사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없는 회사 다수 존재하는데 이큐셀이나 슈림 로봇 쪽에 엮인 법인들은 특징이 거의 같습니다. 설립된 지 1에서 3년 미만 작성하려고 만든 거죠. 자본금 1억에서 5억 직원 0에서 2명 그리고 주소도 뭐 공유 오피스 아니면 뭐 오피스텔 그리고 사업 목적 같은 경우에는 투자업, 경영 컨설팅, 신기술 사업, 금융 그리고 뭐 로봇이나 AI, 2차 전지. 자, 근데 모두 실제 영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특징도 있습니다. 단독이거나 주체가 단독이거나 아니면 두세 개의 법인을 나눠서 전환사채를 인수합니다. 이후에 전환하고 장내 매도를 하고요. 자, 항상 하는 말은 재무적 투자자. EQ셀이나 슈룸로봇이나 이런 타입의 법인이 전환사채 인수자로 반복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용 중간 지주도 있습니다. 이건 전주 본인은 뒤에 숨기 위함이죠. 중간 지주는 최대 주주로 잠깐씩 등장하고요. 6개월이나 뭐 1년 뒤에 다른 법인에게 넘깁니다. 사업 내용은 역시나 경영 컨설팅 또는 뭐 M&A 인수합병
자, 슈림러버 최대 주주 변동 이력을 보면 이 패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미기용 법인도 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인수 추진 뉴스를 뿌리는 편이고요. 특징은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감사 의견이나 재무제표가 부실하고요. 항상 사정 변경으로 철회가 뜹니다. EQ셀이 지금 딱 이 역할이죠. 그리고 인물 라인도 설명이 매번 부실합니다. 실명 없이 구조를 설명합니다. 공식 직함이 없고요. 등기이사는 당연히 없고 항상 측근명의 법원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사, 대표들은 슈림러브과 EQ셀이 겹치는 인물들이 있고요. 자, 부터 중요한 건 그래서 주가 전망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일단 월요일 장 시작은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서 받아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디서 지지되는지, 그리고 지지될 때 거래가 일부 동반되는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술적 반등이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 가늠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물량을 단하루에 엑시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게 어느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될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술적 반등이 있다면 그 기술적 반등에는 손실이어도 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일 뿐입니다. 다 털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손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털어내시는 편이 좋아 보이고요. 크시다면 기술적 반등에 터셔야 합니다. 당연히 어느 자리에 지지받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래가 실렸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봐야 돼요. 전 고점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격대가 12,200원 정도. 이 자리도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더 높은 자리라는 이 자리 14,000원. 자금이 쓰였던 그리고 지지받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월요일 장시 시작하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 보셔야 됩니다. 분봉. 언제 잔여 물량 청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언젠간 오르겠지. 그래도 로봇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닙니다. 얘네 지금 피지컬 AI에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자, 지금은 관점을 손실 최소화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래 구간에 잡아서 수익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 타점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거래가 체결될 수 있을 때 엑시트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만약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며 네가 그러면 지금보다 높아질 텐데 그때 파는 게 낫지 않냐. 슈림 로봇의 고점에서 매수할 주체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적 반등에 매도할 물량이 많다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손뼉도 마주돼야 소리가 나니까요. 지금 문제는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슈림 로봇에서 욕심은 배제하시고 안전하게 내 자산 지키는 게 좋다고 보고요. 여러분들 추천주가 필요하시면 리스크 큰 기업 말고 피지컬 AI 관련 수혜주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뭐 종목 추천한다고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예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다고 뭐 무조건 수익이다 이런 게 아니라 건전한 비전 있는 기업 추천드리니까 도박 말고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투자. 아니 적어도 연관이 있는지 수혜받을 건덕지가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지 주가 오른다고 그냥 탑승하시면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요. 요거 보고 바로 안 들어가요. 얘는 사업 내용 볼 필요도 없이 최대 주주가 6.6일이다. 경영권을 보호하지 않겠다, 방어하지 않겠다는 건데 여기 들어간다는 자체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높다라고 언급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여기 이전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권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개인들을 더 털어먹기 위해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이라서 패닉셀이 나오지 않으니까 덜 나오니까. 자, 아직도 수익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아직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자, 그들을 또 도구로 이용해서 잔여 물량 청산을 목표로 할 겁니다. 이때 나오는 흐름이 기술적 반등이에요. 자, 하한가라는 것은 보통 매도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진 상태죠. 자, 이때 추가로 던질 매도 주체가 부족하다면 월요일날 소량의 매수만 들어와도 주가가 튑니다 위로.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뭐 기업의 가치가 남아서 다시 오르는 게 아니라.
수익권 매물 구조상 매도 압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라 하한가 이후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엑시트하지 않는다면 요 아래 구간 투자들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업 이름에는 로봇이 들어가는데 피지컬 AI 관련된 부품 수혜가 없어 보이거든요. 비전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이고요. 자,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 단위로 보면서 대응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참고라도 해보시고요. 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3년 후에 재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쓴소리 한다고 저한테 발생하는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회수나 좋아요 등 채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근데 왜 하겠습니까? 자, 저는 신뢰를 보여주고 이후에 보답을 받겠습니다. 자, 보답이라는 건 물질적인 게 아니라 좋아요나 구독, 댓글인 거겠죠. 조금이라도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기재해 두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거 하나 뜨는데 텔레그램 입장이나 개별 종목 대응 분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슈림로버 주주 분들은. 그리고 링크 받으셔야 되니까 링크 받으실 전화번호 기재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 기재 제대로 안 해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뭐 드릴 수단이 없습니다. 잘 기재하셔서 그리고 요거 체크해 주셔서 제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